팔꿈치 수술, 팔꿈치 인저리에 관련된 재활은 제가 다 맡아서 했었으니까 그 다음에 팔꿈치를 하다 보니까 팔꿈치를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팔꿈치는 이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다 해봐서. 그러니까 이제 어깨라는 관절에 관심을 갖게 돼서 어깨에 대한 관련된 논문이나 자료를 이렇게 다 찾아서 거기에 대해서 모든 걸 다 파헤쳤죠. 이제 어깨를 한번 파보자. 제대로 한번 어깨를 파보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어깨에 관련된 논문을 다 리뷰를 하고 어깨 부상에 관련된 걸 다 정리를 하고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거기에서 또 이제 어깨 부상 인저리에 관련 메커니즘을 또 다 해서 그리고 이제 어깨 재활의 또 필요성이나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직접 이제 해보면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운동 방법이나 트레이닝 메소드를 만들어 나갔죠.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발표도 하고 재활도 하고 하면서 유명세를 좀 타게 된 거죠. 어깨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역할을 한 가지만 뽑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깨 자체가 갖고 있는 게 방향이 다방향이잖아요. 네네. 다방향인데 어떻게 한 가지 근육이 제일 중요해요. 하지만 그 중에서 이제 다방향 관절이면서도 어깨는 두 개의 어떤 그런 근육의 층을 갖고 있는데 그 두 개의 근육층에서 이제 안쪽에 있는 근육층과 바깥쪽에 있는 근육층을 나눠서 안쪽에 있는 근육층이 일단 안정성으로 기본적으로 베어링 역할을 해줘야 바깥쪽에 있는 근육이 역할을 잘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안에 있는 근육이 안의 내조라고 보면 바깥쪽에 있는 근육은 이제 남편이 나가서 뭔가 일을 확실히 해오는 그 약간 그런 개념인데 집안이 개판이면 밖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을. 그래서 어깨라는 관절은 기본적으로 매달려 있는 관절이면서 조금 그 다방향을 그러니까 자유도를 훨씬 더 많이 얻은 관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고 일단 로테이터 커프라는 회전근개가 가장 중요하고 회전근개가 붙어있는 그 근육이 붙어있는 자리가 바로 스캐뷸라라는 견갑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로테이터 커프를 생각을 하게 되면 당연히 견갑골이라는 거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어깨 관절을 봤을 때 그냥 단순하게 휴머러스라는 상완골만 보는 게 아니라 견갑골이라는 그 스캐뷸라까지도 같이 볼 수밖에 없는 떨어뜨릴 수 없는 하나의 관절이 되는 거죠. 회전근개가 하는 역할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그 관절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무브먼트를 시작하게 해주는 스타터? 그죠, 스타트. 그럼 보통 이제 그 이니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시작점을 일으키는 하나의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걔가 안 구르면 큰 근육이 걔를 컨트롤할 수 없는 약간 그런 시스템의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일종의 발화점이죠, 걔가. 그러니까 걔가 발화가 잘 되면 어깨의 무브먼트가 원활하게 되는 거고 발화가 안 되면 무브먼트가 제대로 잘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로테이트 커프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니까 로테이트 커프 자체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휴머럴 헤드라는 그 상완 골두를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하나의 어떤. 그래서 감싸고 있다 보니까 얘가 기본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 상완골도 외부적으로 붙어있는 근육들이 아무리 날고기고 하더라도 회전을 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근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얘를 회전을 시키기 때문에 회전근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로테이트 커프가 그래서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보통 어깨 관절이라는 게 상완골이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완골이 움직일 때 이 뼈의 해부학적인 구조를 보게 되면 스캐뷸라가 그러니까 그 견갑골의 그 견갑와라는 그러니까 휴머럴 헤드가 딱 달라붙는 그 자리에 있는 그 견갑와가 얘하고 만나는 지점에서 이 뼈가 다양하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움직일 때 부딪히는 구조로 많이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매끈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안정성을 갖추면서도 뭔가 기능성을 같이 갖춰야 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 정확하게 단면적이 되고 이렇게 평면이 아니라 약간 움푹한 약간 그 와라는 게 약간 들어가 있는 구조거든요. 그런 구조에다가 얘가 약간 이렇게 걸쳐져 있게끔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걸쳐져 있게끔 만들고 관절 와순이라는 게 또 빨판, 그러니까 일종의 그 문어의 그 다리의 그 빨판처럼 얘를 살짝 흡입력하게 하는 기본적인 구조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얘가 안정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이 견갑와 자체가 견갑골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견갑골하고 연결돼 있고 또 얘를 감싸고 있는 근육 자체도 또 견갑골하고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얘의 밸런스하고 얘의 밸런스가 안 맞으면 부딪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결국. 그 불안전증이 나타나는 건데 그것으로 인해서 부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처음에는 그냥 얘의 어떤 그런 근육의 메커니즘만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다가 이제 견갑골이 가지고 있는 무브먼트를 우리가 다양하게 틸팅되고 그다음에 어버드 로테이션, 다운워드 로테이션, 그다음에 이제 리트랙션, 프로트랙션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가져가면서 얘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견갑와의 움직임이 달라지는 거죠. 축이 바뀔 때
휴머럴 헤드라는 상완골의 움직임이, 팔의 움직임이 얘가 같이 맞물리게 되면 다치지 않고 부딪히지 않고 잘 간다는 얘기죠. 하지만 여기서 얘가 움직임이 저저 떨어지면서 얘가 움직임이 커지게 되면 훨씬 더 갈리는 현상도 많이 나타나고 부딪히는 현상도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얘가 시작되는, 움직임의 시작이 되는 이 견갑골을 훨씬 더 우리가 더 집중해서 많이 분석하게 되고, 그 각도며 그 3D로 그거를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논문들이 그다음부터는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최근에도 이제 견갑골에 관련돼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움직임이라는 건요, 어떤 각도를 중요하기보다도 움직이는 그 전체적인 과정이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어디서 멈추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움직임의 각도가 중요한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게 결국 운동 범위를 결정하게 되고, 그럼 어깨라는 관절은 불완전한 관절인데, 어깨라는 관절을 이제 견갑골을 중심으로 그래서 보는 건데, 견갑골을 중심으로 봤을 때 어깨라는 관절이 과연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을 때 훨씬 더 원활한 움직임을 보이느냐, 레터럴 레이즈를 할 때 그런 원활한 움직임을 보이냐, 그러고 그 다음에 지렛대의 원리에 의해서 팔이 길어지는 만큼 부담이 훨씬 더 커져요. 근데 관절이라는 구조가 락킹이 일어나는 경우, 그러니까 잠김 형태가 나타나면은 얘가 하나의 어떤 그런 그 나무토막처럼 딱딱한 관절이 이루게 되니까 끝과 끝 지점에서 힘이 가장 많이 실리고, 관절이 잠긴 부분에서 힘을 잡고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 힘이 많이 실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근육에 힘이 전달된다기보다는 관절에 힘이 전달되는 구조를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을 펴고 한다는 건 결국 뭐냐면 관절에 부담을 주는 거고, 왜? 근육의 역할이 없어지고 락킹이 일어났으니까. 하지만 관절이 락킹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뭐예요? 느슨해져 있는, 약간 곡선을 띄고 있는 상태가 되면은 근육의 역할을 더 부각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근육에 전해지는 로드가 훨씬 더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팔을 펴고 운동하는 것보다는 관절이 락킹이 돼서 근육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관절을 부드럽게 해서 근육을 더 활성시키는 쪽으로 가서 운동을 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합니다.